유망 종목 소개받는 낭중지추 스몰캡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너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지금 여기 조명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를 안고 이 종목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네. 종목 조금 이제 리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인디지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 초였죠. 네, 이번 달 초였죠. 7월 초에 소개 이후에 약 12%가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이 한번 급락을 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조정 때문에 약간은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추천 이후 뭐 거뒀던 수익률은 다 반납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는 21선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간에 파인디지털 매수를 좀 주도를 해왔다면 네. 뭐 지금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숨고르기 이후에 21선을 좀 기다렸을 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거기서 지지가 나오는 라인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보금이 시가총액의 전체 80%,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업황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만한 현금이 확보돼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 가져가면서 중국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뭐 좀 블랙박스라든가 네. 뭐 내비게이션 그쪽 이제 제휴 맺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시너지만 내준다면 하반기 때 뭐 지금 가격대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두 번째 종목이죠. MDS 테크는 이제 소개 이후 소폭 상승했던 모습 이후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정 때 이제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간에 잘 올랐던 종목들을 조금 조정을 주고 신규로 어떤 새로운 종목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DS 테크나 뭐 파인디지털이나 둘 다 하반기까지 가져가기에는 충분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뭐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매출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1,300여 개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실적이 고루 갖춰지면서 이제 좀 3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지금 매수를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매수 들어가시면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KG ETS라는 종목이에요. 네. 조금 낯설다 생각했는데 KG 모빌리언스와 같은 그룹의 계열사네요, 보니까. 네. 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2010년도 KG그룹에 인수된 KG 뭐 ESK랑 그리고 KG 에너지가 같이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 신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뭐 그냥 한 단어로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는 일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이나 폐수 같은 것을 뭐 정화, 수집, 운반 그리고 처리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생산한 스팀을 시와 공업단지의 어떤 기업들에게 뭐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동폐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어떤 부산물이죠. 이제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PCB 도금이나 목재 부식 방지용 소재를 사용하는 어떤 전자소재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 사업의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스팀 생산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뭐 소각열이라든가 아니면 폐자원을 이용한 전자 소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서 간 시너지를 통해서 2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 대비 뽑아내는 것들이 월등하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기업의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일단 경쟁 업체 대비 어떤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폐기물 처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쓰레기 처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사양되는 산업 내지는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BCC 리서치라는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런 폐수 처리, 뭐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이 2013년도에 530억 달러 뭐 그 정도에서 연평균 10%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19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폐기물 관련된 어떤 쪽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쪽 관련된 법안 추진 중인데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이라는 것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더 이상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환원해서 뭐 쓸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하는 사업에 충분한 어떤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최대 수준의 어떤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KG ETS에게는 굉장한 시너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고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뭐 열 처리를 하면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스팀들을 이제 좀 뭐 공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분명히 굉장히 괜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 있을 만한 경쟁 업체가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그다음에 시화공업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70여 개의 어떤 새로운 화학 염색 업체들이 신규로 입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30에서 50개 업체씩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G ETS가 공급해야 할 만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파이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으로 증설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캐파를 좀 늘려놨는데요. 일단 연간 300억 수준의 어떤 캐파 증설을 완료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4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B 뭐 예를 들면 이제 PCB 도금에 채택되는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PCB라는 것은 뭐 각종 기기에 들어가는 뭐 기판인데,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어떤 도금되는 재료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폐자원을 활용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어떤 영업이익률적인 면에서 뭐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돈 가격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다면 그게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뭐 커질 건데, 돈 가격까지도 최근 연초 급락 이후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간단하게 이제 밸류에이션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밸류에이션 영업이익 225억 정도, 그리고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1115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한국 밸류가 이제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검증은 끝난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7,000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업사이드로 40%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 PER이나 PBR 여러 가지 성장성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 있는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서한이라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3월 달에 이미 한번 소개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쭉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3월 달에 제가 이제 서한을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주가가 뭐 5%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기간 동안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관을 필두로 한 매수세가 굉장히 두터웠고요. 근데 매수가 좀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들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1971년도 대구주택공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대구 지역에서 뭐 관공서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민간 건설 업체까지도 이제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2014년도 주택 전망이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좋고,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엄청나게 분양 뭐 100%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좋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을 450억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가를 따져봤을 때 네. PER이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서 저는 또 한 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네.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급은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4일 동안 연기금이 좀 매도를 했던 부분이 우려스럽지만 네. 연기금이 매수했던 가격대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수익 실현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투신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꾸준한 매수세랑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부분을 좋게 보고 있고 PER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4배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한 7배에서 8배까지만 시장 가치만큼 받아준다면 뭐 업사이드로 한 3,000원 이상까지는 뭐 충분히 올해 연말에 달성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주택 사업 기반으로 해서 외형 및 이익이 모두 확대될 전망이고 올해 또 대구 지역 분양 시장 흐름이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한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고만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해외 투자 알아보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